들고 다닐 수 어, 있는 악기도 하나, 뭐 어, 기타나 이런 거 하나, 우쿨렐레 같은 거 할 하모니카. 줄 알면 너무 어, 인생이 즐겁겠다. 그리고 나는 이번은 한 달 살기, 외국에서 한 달 살기 회복인데 뭐 비슷해. 베트남이나 일본, 베트남, 일본, 대만 아, 이런 정서가 좋더라고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봐요. 음. 우리 집을 바꾸는 거예요. 오. 그래서 르네 가족이 여기 와서 한 달 살고, 저는 르네 집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 달 살고. 좋지 않아요? 되게 좋네요. 사람들이 아.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 바다로 다이빙해서 들어갔어요. 아무도 구명조끼를 걸치지 않았어요. 그 유럽 사람들. 그냥 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막 헤엄치고 노는데, 나는 그냥 잠깐 들어가서 배에 매달려가지고 손도 못 떼고 물만 적시고 나왔는데,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 언제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수영할 기회가 있을까. 안녕. 안녕. 잘 지냈어요? 네. 어디 갔다 왔다고요, 또? 치과에 치과는 이제 치료 깨졌어요? 이가 깨져가지고, 네, 그거 떼우러 갔었어요. 무슨 맛있는 걸 먹었길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겨울이에요, 진짜. 너무 추워요. 며칠 강아지들. 전부터 막 추워졌어. 그래요. 코트 입었어요? 겨울 코트? 아직? 아직? 코트는, 네, 두꺼운 후드 집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오케이. 네. 여기는 추워져서 저는 코트 엊그제부터 입었고, 강아지들도 이제 스웨터 입혀서 나가고 그래요. 진짜 겨울 아침에 같아요. 몇 도까지 떨어져요? 우리는 아침에 한 4도? 제일 추운 날이 4도였어요. 올해 들어 많이 가장 떨어졌네? 추운 아침이다 했는데, 근데 또 낮에는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따뜻하네. 일교차가 심해서, 그래서 낮에는 또 반팔에 그냥 얇은 거 하나 걸쳐도 안 춥고, 아침에는 좀 여러 겹 입고 나가야 되고. 일교차가 크네요. 여기는 지금 1도고 낮에는 14도까지 올라가네요. 좀 추워요. 겨울이네, 겨울. 독일의 겨울은 춥고 비도 오고 좀 우울해요. 르네는 생각하네. 우리 버킷리스트 얘기하기로 했죠. 네. 써봤어요? 써봤어요? 10개? 10개보다 더 많지만, 진짜? 난 10개가 안 되던데? 몇 가지나 적었어요. 그럼 10개 안 되면? 저는 9개. 9개나 10개나. 비슷하네. 근데 쓴 걸 보면 이제 알겠지만 비슷한 게 많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랑 이거는 좀 비슷하다. 근데 그쵸? 또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닌데 언어를 달리해서 적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르네 먼저 할래요?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하나씩? 그럴까요? 하나씩. 토피하고 쿠키, 저희 강아지하고 비행기 여행하는 거. 네, 지금 차로 여행은 많이 해봤는데 비행기는 아직 못 해봐봤어요. 네, 비행기 타면 좀 더 멀리도 갈 수 있고, 우리 겨울일 때 이제 여름인 나라도 갈 수 있으니까. 르네도 하나 얘기해보세요. 저 요즘에 피아노 연습 다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아노 연주를 어디 가서 이렇게 길이나 이런 데 피아노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한 적어도 3곡 정도는 악보 없이 자자자자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그거 굉장한 실력인데? 아니 근데 뭐 쉬운 곡으로 하면 되지. 꼭 어려운 곡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그냥 외워서.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한다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나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도 엄청 떨리는데.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지하철역에 피아노가 한 대 있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낡은 피아노인데 그냥 거기 웬 할아버지가 오더니 정말 하루만 할아버지가 오더니 뭐 그냥 띵동띵동 치는 거예요. 잘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치고 가고 또 좀 있으니까 또 웬 청년이 와서 또 짜자자장 치고 가고. 근데 나도 저기서 한 곡 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짧은 동영상 보면 왜 카페나 이런 데서 막 연주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뭐 이 곡 한번 쳐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또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도 부르고 갑자기 플래시몹처럼 건반으로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으면 다리 밑에서 터널 아래 이런 데서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갑자기 바이올린 꺼내가지고 같이 막 합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도 하나, 뭐 기타나 이런 거 하나, 우쿨렐레 같은 거 할 줄 알면 너무 인생이 즐겁겠다. 피아노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악기 하나 썼어요. 첼로. 첼로. 제가 사실 첼로는 좀 포기했는데 옛날에 막 빠져서 한참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이건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접었는데 거기 가져갔어요? 지금, 아니요, 팔고 왔어요. 되게 아끼던 첼로였는데 팔고 왔는데 지금 이거 생각해 보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제 안에. 그래서 제 리스트 마지막에 써놨어요. 아쉽다. 팔아서. 저는 어릴 때 치던 피아노를 시집 올 때 가져와서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근데 잘 작동해요? 계속 아직도? 쳐요. 계속 뭐 애들 태교로도 쳤고. 피아노는 정말 머리가 좋아야 칠 수 있거나 아니면 피아노 치면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그래서 이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와, 막 이렇게 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두 개가 따로 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싫어하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시켜보면 피아노 좋아하는 애는 바이올린 이런 거 싫고, 바이올린이나 부는 거 이런 거는 싫고, 두 손이 따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근데 또 바이올린 좋아하는 애들은 이게 싫은 거야. 그냥 하나로 가는 거야, 하나로. 우리 딸을 피아노를 시켰더니 피아노를 싫어하는데 바이올린도 좋아했고 우쿨렐레도 좋아하고 뭐 부는 거 리코더 같이 이렇게 부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피아노가 싫을 뿐이야. 저도 어렸을 때 배웠는데 피아노는 그리고 커서 이제 첼로 배웠는데 첼로 배울 때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기 자기한테 때문에. 맞는 게 있는 거. 현악기 그런 단선 이게 맞는 사람 있고. 그냥 그 소리 자체가 너무 울림이 있어서 그냥 첼로 소리 너무 예쁘죠. 영혼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첼로 소리가 가장 그 인간의 목소리와 가깝다 그랬나? 그리고 나는 2번은 한 달 살기, 외국에서 한 달 살기 회복인데 뭐 비슷해. 베트남이나 일본, 베트남, 일본, 대만 이런 정서가 좋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오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데서 한 달. 그리고 국내 같으면 뭐 제주도나 부산 아니면 강릉 같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을 열었을 때 바다가 보이고 뭐 좀 조금 걸어가면 바닷가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 달 정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일본은 왜 했었어요? 사실 일본이 제일 좋아요. 일본 제일 좋은데 일본 제일 좋은데 물가가 비싸가지고 한 달 살기 하기에는 일본보다는 베트남이나 대만도 물가가 진짜 아주 싸진 않지만 베트남이 만만하긴 하죠. 근데 그래. 일본은 아예 몇 년 살고 싶어요, 가서. 진짜?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일본은 리스트에 없는데 그냥 짧게 여행하는 건 괜찮은데 딱히 막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이거 한 달 살기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남편하고 강아지들하고 한 달 살기. 그거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힘드나? 근데 일단은 이제 1번 아까 그 목표가 실행이 돼야지 가능한 거고 아지들하고 날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봐요. 우리 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 가족이 여기 와서 한 달 살고 저는 르네 집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 달 살고. 좋지 않아요? 되게 좋네요. 네, 이거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젠가. 애들 시간 될 때,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간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몇 학원 때문에 년간. 안 되나?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니까 아주 바빠질 거예요. 그림이나 서예 작품 이런 걸로 내 작품으로 전시회 열기. 이거 좋다. 나 하나 써야겠어. 전시회 열기. 아이디어 얻었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요. 작품과 내가 개수만 모이면 할 수 그리면 되지 있어. 뭐. 그리면 되지. 저는 아빠랑 여행 써봤는데 제가 엄마랑은 해봤어요. 근데 아빠랑 단둘이 여행하는 걸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거 아빠가 들으시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나를 불편해 하시려나? 아빠랑 단둘이는 좀 불편할 수도. 그쵸. 저는 자라면서 엄마랑은 막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빠랑 이렇게 한 적은 없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아빠는 글 쓰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빠는 글 쓰시고
저는 막 찍어서 이거 영상 만들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써봤어요. 아빠랑 여행하기. 네. 르네 또 뭐 있어요? 저는 책을 쓰고 싶은데, 그냥 책이 아니라 뭔가, 책 쓴 사람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 네. 정말 허접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 않은, 어디 내놔서 남들한테 이거 내가 쓴 책이다 하고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고, 그냥 낙서나 일기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좀, 감동이 있든, 도움이 되든, 어쨌든, 그런, 좀, 양질의 책을 쓰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에 넣어놨죠. 어려운 일이니까.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가 거기에 해당될까? 답이 딱 안 떠오르는데. 무슨 종류든지 간에, 에세이도 많이 쓰고 다들 육아에 대해서도 쓰고, 다들 막 전문가 나셨는데, 읽어보면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양질의 책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왕에 내가 소설을 쓰든, 에세이를 쓰든, 뭘 쓰든, 남들이 봤을 때, 잘 썼다. 책으로 낼만해. 이건 종이가 아깝지 않아.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책을 쓰고 싶다는 거죠. 아, 제 차례죠? 네. 왜 이렇게 여행이 많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행이 잘 떠오르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쓸 때. 근데 어디를 가느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많이 봤어요, 벌써. 어떤 그래서, 식의 여행? 쓴 게 아빠랑 여행, 아빠 엄마랑 여행, 남편이랑 여행 이런 걸 많이 써놨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하나 읽어보면 절친들과 게임 나이트 르네나 우리 피양하고 같이 우리 얘기했어요 벌써. 호텔 잡고 이렇게 노는 거 아니면 숙소 잡고 그냥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밤새 노는 거. 네. 그거 쉽지 않잖아. 파티. 이제 엄마들이니까 다들 쉽지 않은데 이제 이거 아니 엄마들 애들이 커서 이제 할 수 있죠. 애기들이 엄마가 이제 분유 그래요?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건 서예 국전 초대 작가 되기. 오, 이거 네, 대단한 건데? 국전에 계속 내서 한 가닥 해야지 초대되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모아야 돼요. 점수가 있어요? 점수를 몇 점 이상 따면 그 대회 초대 작가로 이제 임명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입선만 하면 1점, 특선하면 2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12점 정도 다 모아야 돼요. 대회마다 또 점수 다 따로따로 계산돼요. 근데 전 다른 조그만한 대회보다 꼭 국전에 초대 작가가 되고 10년 잡고 봐야죠. 국전이 뭐예요? 내셔널 엑시비션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서예 대회. 그래요. 지금 몇 점 모았어요? 아직 못 모았어요. 아직 못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네. 왈츠를 배우고 싶어요. 왈츠. 춤. 남편이랑? 누구랑 상관없이 그냥 왈츠라는 걸 출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쿵닥쿵닥 이거? 근데 그걸 할 기회가 있어야지 배운 거 써먹을 텐데. 가서 배워야죠. 이제 가서 그냥 배우고 나는 출 줄 알아. 서예랑 똑같고 이제 한국 무용도 다 그렇고 다 뭘 배우든 어디 가서 써먹을 때는 생활에 쓸 때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왈츠를 칠 줄 아는 사람으로 죽기 전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틱톡 챌린지 이런 거 시작해봐요. 혹시 알아요? 왈츠 배워가지고 왈츠 대회 나갈지? 그래도 되고. 거기 동호회 사람들 라틴 댄스 이런 거 해도 될 텐데. 네. 한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라틴 댄스. 허리가 막 돌아가지 않을 거고 이렇게 높은 굽 신고 막 하려면 안 돼요. 이제 할머니들이 하는 쪽으로 가야지. 책 읽기.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책 읽기. 너무 어려운데.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네. 제 친구 중에 하루에 한 권 읽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그렇게 했대요. 하루에 한 권. 네. 근데 그걸 다 정독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일주일에 한 권씩 해서 그냥 좀 푹 빠져보고 싶어요. 지금 약간 뭔가 난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이 잘 안 잡혀, 손에. 그래서 막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도둑맞은 집중력 그 책부터 지금 읽고 있는데 그래서 내 문제가 뭔가 좀 파악하고 책을 좀 많이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하루 한 권 읽기는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좀 깊이 있고 두꺼운 책은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 하루 안에 끝낼 수가 없어. 그거 언제 느꼈냐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러 주말에 나갈 때 난 가서 그냥 한 권을 싹 다 읽고 오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가벼운 책을 자꾸 고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읽기 시작했다가 오늘 다 못 읽고 카페에 막 한두 시간 앉아있는데 다 못 읽고 오면 좀 다음에 또 이어서 읽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가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싹 다 읽고 와야지 이러면 자꾸 가볍고 이렇게 쉬운 책들만 고르게 돼서 그렇게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뭐 진짜 좀 현실적인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좀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에 전 또 책을 좀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모으기만 하고 있네. 독서를 많이. 그래요? 독서는 정말 근데 버킷리스트에 넣기 전에 어쨌든 매일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근데 쉬지 말고. 책을 모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저는 책을 몇 권 그래도 가져왔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래도 딱 보면은 막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더 많이 있어야지 오늘은 이거 읽어보자 하고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면 맥주 한 잔. 이거 왜 썼는지 알아요? 뭐 이루기 쉬운 거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쉽다. 그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하도록 하세요. 근데 바다에 가야 된다는 거. 독일에서 이제 바다 가려면 뭐니까. 나도 바다에 관련된 거 하나 있는데 바다 수영. 바다 수영 쉬운데 왜 수영을 못해요? 아니 바다 수영을 정말 아무 그런 거 구명조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자유롭게 아주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 있고 싶은데 그걸 못 해봤어요. 발이 안 닿는 듯. 발이 완전히 안 닿는 진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수영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남편이랑 그때 그리스 여행이 신혼여행이었다. 그때 가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화산섬 같은 데로 이제 여기서 내려서 저기 갔다 오라고. 배를 가까이 댈 수가 없어. 거기는 무인도고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다 가운데 배를 세워주고 너네 가서 저기서 이제 놀다 오라는 거죠. 사람들이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 바다로 다이빙해서 들어갔어요. 아무도 구명조끼를 걸치지 않았어. 그 유럽 사람들 그냥 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막 헤엄치고 노는데 그냥 잠깐 들어가서 배에 매달려가지고 손도 못 떼고 물만 적시고 나왔는데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 언제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수영을 할 기회가 있을까. 깊은 바다에서는 저도 수영을 못해요. 발이 안 닿으면 무서워서 그냥 해변에서 조금 갔다 와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디 남편하고 가면은 이렇게 풍덩 들어가서 안 보이는 저기까지 갔다가 이게 점이 됐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겁이 없네. 뭔가 바다 수영은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파도가 막 치는 데서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더라고요. 뭐 진짜 무슨 해양 구조대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멀리까지 갔다 오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와 수영도 잘하고 또 용기도 있고. 난 잘해도 못할 것 같아. 잘해도 무서워. 하고 싶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뭐가 와서 날 물거나 이럴까봐 무서워서. 그러면 우리 MBTI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는데 이거 잠깐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해요. 그래요. 우리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졌어. 네, 제가 한번 르네 타입 맞춰볼까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얘기했나? 네. 저도 맞춰보세요 나중에. 르네는 I, S, F, J. ISFJ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만. I나 E는 그때 얘기했죠. 반반이라고.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I라고 할게요. INFJ. INFJ. 오 맞았어. INFJ.
그래요. 이거 흔치 않아요, 인프제. 흔치 않다고 하는 왠지 되게 많아. 좀 예술가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N일 것 같고, intuition, 직관, 그리고 feeling, 감정적인 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되게 계획은 열심히 해. 그래서 judging, J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맞았어요. 근데 그러면 INFJ가 뭐냐면, 잠깐만요. 선의의 옹호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옹호자. 옹호자. 차분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성격, 다른 사람에게 의욕을 불어 넣어주는 이상주의자다. 맞는 것 같아요. 이상주의자. 신비한 분위기.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죠. 저 맞춰보세요. 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요? 아이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아이. 아이는 확실히 아이고, 저 그냥 얘기할까요, 제가? I, S, 여기서 S? 갈려요, 우리. S는 감각, 뭐,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경험을 중시하는 거. 그러니까 직관보다는. 그럴 것 같았어. 여기서 이제 르네가 더 예술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T, 여기도 우리 갈려요. 저는 thinking, 네, 생각. 맞아요. 그래서 감성적이기도 한데. 너 T야? 그러자, 너 T야? 그 T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획이 J. 없으니까 J가 아니야. 아니에요, J 맞아요. J예요?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계획적이에요, 저. 네, 계획을 자주 바꾸죠. 근데 이게 다음에 더 얘기하겠지만 딱 맞지 않는데요. 사람이 둘 다 성향을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할 때마다 I랑 E가 제 퍼센트는 이쪽은 어느 정도 있지만 바뀌어 나오기도 해요. 다루는 게 무의미하다. 그리고 과학자들 이거를 다 믿지 않는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재미로 봤는데 나랑 우리 딸은 전부 반대야. 그래요? 그것도 신기하네. 정말 저 끝에 가 있고 우리 남편이랑 난 똑같아요. 오, 그래요? 응, 똑같은데 우리 아들도 신기하네. 우리 세 명은 똑같은데 딸만 딴 세상 가 있어요. 별나라 공주님이라서 걔를 보면 우리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지. 막 저기 앞에 나가서 춤추고 이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딸이 그래요? 응. 보기와 완전 다르네. 되게 조용한 줄 알았는데.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E, S, T 뭐 마지막에 P인가? P. 진짜 특이하다. 완전 반대.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아무튼 이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우리 얘기해 보기로 하고. 네.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아들이랑 공부해야 돼요. 얘가 좀 바빠졌어요. 제가 좀 바쁠 예정인 게 되게 장기적으로. 시험 때인가? 꼭 시험은 아니라도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가고 딸은 고등학교로 가는데 딸은 고등학교를 가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 학습 메이트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학원보다는 엄마가 이제 숙제를 내주고 체크해주고 그 스케줄을 짜주고 또 아들은 그래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학원을 갈까 말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는 받아보자.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일단은 믿음직하니까 되게 든든하다. 근데 엄마가 뭐 많이 준비를 많이 해야죠. 책도 알아봐야 되고 교재부터 조사를 쫙 해가지고. 그래요. 아무리 엄마가 경험이 많아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뭔지는 또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요즘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그래요. 네, 화이팅 하세요. 그래요. 바쁜 와중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MBTI 얘기해봐요. 만나기로 해요. 그래요. 안녕.